FM 신호에 잘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는 앰플리튜드, 메시지 앰플리튜드의 크기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변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FM 신호를 우리가 프리퀀시가 천천히 변했다가 또 빨리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이제 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프리퀀시가 빨리 변하느냐 천천히 이제 높은 프리퀀시 낮은 프리퀀시라는 걸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이 제로 크로싱 실제로 여기 자 가로축을 이렇게 지나가면 제로 크로싱이라고 얘기하죠. 제로를 지나가는 이런 횟수를 보면 천천히 단위 시간당 제로 크로싱 숫자가 적고요. 이제 프리퀀시가 커지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제로 크로싱을 하겠죠. 그래서 프리퀀시 변화를 추적해야 우리가 메시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로 크로싱이 제로 크로싱 웨이시 어떻게 변하는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우리가 더해졌을 때는요. 잡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이제 변하는 신호라고 이제 제가 한번 샘플 패스 그려봤는데요. 이 잡음이 더해졌을 때 실제로 제로 크로싱에 FM 신호에 제로 크로싱에 영향을 미치면 검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잡음이 더해지면 이렇게 잡음이 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잡음이 이렇게 끼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잡음이 끼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만일에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클 경우에는요. 여기 잡음이 끼어 있는 형태거든요. 잡음이 지금 이렇게 펼쳐서 끼어 있는데요. 잡음이 끼어 있지만은 제로 크로싱에는 이 제로 크로싱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작을 때, 다시 말해 시그널 파워가 낮을 때는요. 자, 잡음이 여기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끼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끼어 있겠죠. 끼어 있으면 여기 지금 제로 크로싱이 지금 빈번하게 잡음에 의해서 시그널에 의해서 제로 크로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로 크로싱이 시그널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로 크로싱이 잡음을 따라가게 될 잡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 파워 시그널인 경우에는 이런 제로 크로싱의 변화를 추적할 수가 없다. 잡음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잡음이 FM 신호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잡음의 영향을 좀 수학적으로 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스템 모델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U of T는요, 앵글 모듈레이트 시그널, FM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 이제 FM 신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앵글이죠. 앵글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적분한 형태로 주어지는 게 FM 방식이죠. 그래서 U of T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잡음이 더해져서 들어옵니다. 자, 수신단에 잡음이 더해지겠죠. 이제 와인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NW라고 표현했고요. 와인 노이즈고 이제 맨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합니다. 이때 밴드 패스 필터의 밴드위스는 B 서브 C인데요. 이 B 서브 C는 뭐에 설정되냐면 이 FM 신호의 밴드위스에 설정됩니다. FM 신호의 밴드위스는 칼슨스 룰에 의해서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W가 되겠죠. W는 자, 메시지의 밴드위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FM의 모듈레이션 인덱스 베타에 의해서 B 서브 C가 결정되고 채널 밴드위스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FM 신호를 이제 우리가 수신하기 위해서 요 대역을 차지하는 B 서브 C의 대역폭을 차지하는 캐리어 프리퀀시는 F 서브 C이고요. 그래서 F 서브 C를 이제 밴드로 하는 대역으로 하는 센터 프리퀀시 F 서브 C가 대역을 하는 밴드위스가 B 서브 C인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하면 이제 U of T는 이제 온전히 통과를 하겠죠. 온전히 통과를 합니다. 왜곡 없이 U of T가 B sub C라는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의 대역폭을 갖는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곡 없이 통과를 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단 전대역에 걸쳐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와인 노이즈는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요 대역만 주어진 대역만 통과를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필터를 통과한 노이즈는 와인 노이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래서 N sub C는 인페이즈 노이즈고 N sub S는 쿼드레이트 페이즈 노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요 자본 부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시 써보면 앰플리튜드가 페이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예, 그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잡음에 해당하는 부분, 잡음에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아크탄젠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즈, 예, 아크탄젠트, NC분의 NS,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문자 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잡음 성분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의 형태로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자, FM 신호도 마찬가지로요. 코사인 함수죠. 앰플리튜드가 있어 C이고 코사인이고 앵글이 파인 FM 신호고 여기에 잡음이 지금 방금 우리가 표현한 잡음이 이제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잡음을 우리가 R of T라고 했을 때 R of T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코사인 함수의 합이고요. 자, 이 두 개 합한 거를, 합한 신호를 이제 우리가 페이즈로 나타내고 싶은데, 페이즈로 나타내는 얘기는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자, 앰플리튜드 페이즈만 알면 우리가 이제 페이즈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죠. 예, 그러면 두 개의 페이즈가 나오고요. 신호 성분의 FM 신호에 대한 페이즈 다이그램과 페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음에 대한 페이즈가 있고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이제 페이즈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신호는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이 있고 이제 이걸 각각 우리가 페이즈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요. 자, 신호 성분을 일단 보시면 신호 성분은 앰플리튜드가 A sub C고요. 페이즈 각도가 페이즈가 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파란색을 표현한 벡터를 표현한 페이즈는 결국 벡터거든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각도, 그죠? 페이즈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신호 성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잡음 성분은 앰플리튜드가 비섭 NOT니까요. 자, 잡음 성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요만하고요. 예, 크기가 요만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크기가 요만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 각도는 대문자 파이가 되겠죠. 예, 요 각도가 대문자 파이 NO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개 더하기 위해서 파란 거와 빨간 걸 더해야 되는데 이 빨간 걸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요. 이렇게 벡터를 표현, 벡터를 시프트 이렇게 시켜서 이제 이게 잡음 벡터가 되겠습니다. 잡음에 해당하는 페이즈가 되겠고 두 개 합친 거. 그럼 페이즈와 페이즈 벡터 두 개 합친 거죠. 예, 이걸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R of T. 예, 여기 되겠죠. 초록색을 표현한 요 벡터가 두 개 성분, 신호 성분, 자원 성분을 합친 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R of T를 우리가 페이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R of T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R of T 크기는 R of T 크기는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을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을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직각삼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요 직각삼각형에서 제가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 요 길이를 알면은요, 요 보라색과 파란색 합친 길이가 거의 ROT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질 거죠. 예.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가정에 빠졌는데요. 우리가 무슨 가정을 하고 있냐면요. 시그널의 파워가 노이즈 파워보다 훨씬 크다. 시그널이 훨씬 더 강하다. 자본보다. 그 가정을 가지고 지금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보시다시피 A sub C의 크기가 신호의 FM 신호의 크기가 잡음의 신호의 크기 앰플리튜드 B sub N보다도 아주 크다. 자, 근데 B sub N은 랜덤하기 때문에, 그죠? 예, 랜덤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A sub C가 잡음의 크기보다도 크다. 그죠? 클 확률이 거의 1이다. 클 확률이 거의 1이라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거의 항상, 그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A sub C가 잡음의 앰플리튜드보다 큰 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A sub C 크기가 B sub N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 R이라는 그죠? 초록색의 길이는 A sub C 길이와 요 길이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한 길이와 합한 거와 거의 같겠죠. 근데 이 보라색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요. 요 각도를 알면 계산할 수, 요 각도 그죠? 요 각도를 알면은 BN에다가 B sub N에다 요 각도 코사인 요 각도를 하게 되면 이제 보라색의 길이가 되는데 요 각도는 뭐냐면 요 각도하고 같거든요. 예, 요 각도는 다시 요 파이와 예, 요 각도가 대문자 파이고요. 요 각도가 소문자 파인데요. 요 각도는 대문자 파이에서 소문자 파이를 뺀 거죠. 그럼 요 각도가 대문자 파이에서 소문자 파이 뺀 거고 요 각도가 되겠죠. 그게 코사인을 취하면은 이쪽 길이가 나오고 사인을 취하면 이쪽 길이가 나오겠죠. 예, 사인을 취하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R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충 아래 크기는 그죠? 파란색 길이와 보라색 길이의 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어, 이제 요 각도가 필요합니다. 자, 요 각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요 각도가 이걸 페이즈 이제 그 파란 거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페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요 페이즈는 자, 파이 오브 t 요 각도에다가요. 요 각도를 더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직각삼각형 예,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는요. 우리가 아크 탄젠트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각도는 아크 탄젠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란 거와 보라색 합친 거 분의 그죠? 예, 마주보는 길이 각도에 마주보는 길이가 바로 요 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 서브 c고요. 더하기 요 길이 더한 거 그게 분모가 되겠고요. 예, 분모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하면 분자가 되겠죠. 요거 아크 탄젠트를 하게 되면 요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요 각도죠. 실제로 우리가 요 두 개 합친 각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R of T의 페이저는 파이 소문자 파이에다가 아크 탄젠트 이 각도, 예,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R of T를 이와 같이 크기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스텝이 더 필요합니다. 한 스텝은요.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아크 탄젠트 안에 분자와 분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가정을 했냐면은 A sub C가 B sub N보다도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A sub C가 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프락시메이션을 했습니다. 무시하고 나면은 무시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자, 아크 탄젠트고요. 아크 탄젠트고 A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각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은 이제 요게 나오겠죠. 예. 아크 탄젠트의 값이 아크 탄젠트 세타는 거의 세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타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요 전체가 일로 오는데 예. 자 이거는 이제 무시를 했고요. 이 값이 이제 워낙 이게 작은 이유는 A 서브 C가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V 서브 N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각도는 테타는 굉장히 작다. 작은 때는 아크 탄젠트 테타는 테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페이즈를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거죠. 자, 왜 이렇게 억지로 계속 끝까지 어프락시메이션을 했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 파이 안에 이 앵글 파이에 있는 거고요. 예, 저 메시지를 적분한 게 파이거든요. 이 앵글이거든요. 예, 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앵글에다가 추가적인 잡음 때문에 생긴 이건 잡음 때문에 생긴 거죠. 잡음 때문에 생긴 각도 앵글 두 개 합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했다. 두 개의 앵글의 합인데 그죠? 메시지에 해당하는 앵글, 그 다음에 이게 잡음 때문에 생긴 거죠.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도 물론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의 합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여기는 지금 아크탄젠이 들어가 있고 복잡한 지금 난리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실제로 이 B of N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게 분석이 용이해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 시스템 모델을 다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저희가 어디를 봤냐면, 요 R of t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은 하이 SN을 가정을 한 거죠. 예. SN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어, 코사인 안에 파이 of t와 잡음에 의해서 생긴 또 다른 앵글이 더해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예. 물론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 R of t가 어디에 들어가면 앵글 디마줄레이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FM 디마줄레이트가 되겠죠. 예, FM입니다. FM 디마줄레이트인데 FM 디마줄레이트는 결국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FM의 수신기는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현한다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구현이 된다면요. 미분기와 엠블럽 디텍터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를 미분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엠블럽을 디텍션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FM의 디마줄레이션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잡음이 없을 때는, 자, 잡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잡음이 없을 경우는 이제 A sub C와 요 코사인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A sub C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요거만 미분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들어갈 때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잡음이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 잡음이 더해져서 들어가는 이제 이 잡음에 의해 가지고 잡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이 되고 그죠? 미분이 되고 엠블럼 디텍션을 통과를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잡음이 더해진 성분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 또 신호 성분, 그 안에 또 잡음이 또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잡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고 나면 나온 신호를 y of t라고 할 건데 이 y of t 안에는 내 신호 성분과 더불어서 디마줄레이터를 통과한 내 신호 성분과 더불어서 또 잡음 성분이 어떤 형태든 간에 더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로패스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y of t에서 우리가 메시지는 w의 대역폭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만 검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W라는 대역폭을 통과하는 로패스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그때 잡음도 마찬가지로 이 잡음도 이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N0라는 잡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통과해서 나오는 신호 성분, 메시지 성분의 파워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N0라는 잡음의 파워의 B가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아웃풋 SNR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을 한번 이제 유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M 디마줄레이터는요,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미분기 디퍼렌시에이터와 엠블럽 디텍터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로 구현되어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건 결국 뭐냐면은 이 Y of T죠. Y of T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코사인 안에 있는 요 앵글을 미분해서 2파이로 나눠준 게 바로 엠블럽 디텍터, 디퍼렌시에이터와 엠블럽 디텍터를 통과한 마지막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of 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y of t는 자, 이와 같이 미분, 예,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의 합을 미분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 자, 파이는요, 예, 파이 of t는 우리 앵글 파이 of t는 어떻게 되죠? 예, 2파이 kf 적분이죠. 예, d 타워 0부터 t까지. 자, 이게 앵글이거든요. FMC의 앵글이거든요. 이걸 미분하는 거죠. 그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2파이 kfm mt가 나오고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 성분과 그 다음에 상수 케이스 F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잡은 부분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잡은 부분입니다. 그 잡은 부분이 지금 미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y sub n of t라고 한 걸 바로 요 부분, 예, 요 점선 안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y sub n of t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y sub n of t를 이제 요 값을 y sub n of t라고 한다면, 그죠? 얘가 지금 여기서 미분이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신호 성분과 이제 이 잡음 성분을 미분한 형태가 이제 y of t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관찰할 게 있습니다. 하나 관찰할 게 이제 뭐냐면요. 이 자범 성분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자범, 이 자범에 해당하는 요 y n of t를 보면요. A sub C, 이게 A sub C는 우리가 캐리어의 FM 캐리어의 앰플리튜드고요. 이거에서 이제 FM 신호의 파워가 결정이 될 텐데 A sub C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범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범 성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호의 파워가 크면요. 예,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큰 거죠. 예, FM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크면은요. 자범 레벨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신호 크기는 그대로인데요. A sub C를 키우면은 신호 성분은 그대로 자범이 낮아지는 게 SN이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컨벤셔널 AM에서 하고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컨벤셔널 AM을 비교하면 컨벤셔널 AM은 이제 디마듈레이터를 통과한 신호가 이런 식으로죠. Y of T는 신호 성분과 자범 성분의 합으로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A sub C를 키우면은요. 여기는 자범 레벨이 낮았는데 뭐냐 여기 A sub C를 키우면 신호의 크기가 커지고요. 자범은 그대로 있죠. 자범의 파워는 여기 항상 요 값으로 더해져 있고 신호의 성분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호의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SNR이 커지죠. 신호의 파워가 커지니까 SNR이 커지는데 여기는 자범의 레벨이 낮아져서 SNR이 커지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SNR이 이제 A sub C를 크게 하면은 SNL이 커지지만은 이제 왜 커지는지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거죠, 그죠? FM 같은 경우는 노이즈 레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A sub C를 키우면 AM 같은 경우는 A sub C를 키우면은 시그널의 레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최종 아웃풋의 잡음의 파워를 계산하고 싶은 거고요. 예,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파워를 계산하고 Y0죠. Y0라고 표현을 했고요. Y0 옵티가 로페스 필터를 들어가서 N0 옵티가 나오는 거. 그러면 또 Y0 옵티를 계산하게 되는 여기 또 잡음이 들어간 거죠. Y sub N 옵티는 잡음이 들어가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작업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y sub 0t를 계산하기 위해서 y sub 0t 파워를 계산 우리가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우리가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알면은 그거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0이 되면 0이 될 때 이제 에버리지 파워가 되는데요.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가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그게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구하면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아웃풋 자 우리가 discriminate output의 average power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Y0F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input의 input은 yn of f 들어가는 인풋이죠. 인풋에다가 자 만일에 이 discriminate의 frequency response가 h of f라면요, 이 h of f 절대값 제곱을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output의 power spread density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input의 power spread density, 예, input의 power spread density를 우리가 자, 이 syn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yn을 잠깐 다시 정리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자, 이게 syn이고요. 예, syn을 우리가 자, 여기서 요 삼각함 사인이죠. 요 사인을 풀어쓰게 되면요. 사인 파이 대문자 파이와 코사인 소문자 파이 마이너스 사인 이제 코사인 파이 대문자 파이 사인 파이 이제 삼각함수 공식이죠. 사인 a 더하기 b 공식을 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요 뷰인과 사인 대문자 파이를 하면은 요걸 ns가 되고요. 앞에서 요거는 nc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vn과 이 대문자 파이를 다시
NS와 NC의 식으로 다시 바꿔 쓴 겁니다. 예, 다시 바꿔. 원래 우리가 NS, NC의 식으로 돼 있던 걸 다시 NC와 NS의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해 준 거 크기죠, 그죠? 예, 크기를 V로 표현하고 아크탄젠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앵글로 바꿔줬는데 이제 거꾸로 다시 NS와 NC의 식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S와 NC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자, 이걸 알고 있으면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NC와 NS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NS F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예, N sub C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랑 NS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 더 가정을 하면요. 실제로 파이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랜덤하죠. 파이도 이제 왜냐하면 파이는 메시지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만은 자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은 변하지 않는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잡음의 영향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잡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NS와 NC고요.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t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상수 취급. 네. 자, 그러면 우리가 YN의 파워 스펙 덴시티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파워 스펙 덴시티는 어떻게 계산하죠? 오토콜레이션 펑션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YN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간차 타워의 식으로 일단 바꾸고요. 그러면 expect value YN의 t 플러스 타워와 YN의 t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타워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t 대신에 요거죠. YN은 그대로죠. 두 개 그러면 요거 두 개 텀을 곱하는 겁니다. 예. 얘와 얘를 두 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텀들이 막 곱해져 가지고 텀이 여러 개 나오겠죠. 예. 그거 나오면은 우리가 NC의 오토콜레이션과 NS의 오토콜레이션이 나오고요. NC 이제 이걸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할 거거든요. S, Y, N of F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구하고 싶은데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건데 자, 이 식은 두 개 곱하게 되면요. NC와 NS의 오토콜레이션이 나오고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NC와 NS의 푸리어 트랜스폼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게 NC와 NS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고요.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다 통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뭐 상세한 계산 결과들은 우리가 홈워크로 제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홈워크 솔루션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계산했냐면요. 들어가는 인풋에 FM 디마듈레이터 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그랬죠. 디스크리미네이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잡음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 요 대역폭 BC에 BC에서 결정이 됩니다. B sub C. 예, B sub C의 대역폭. 그죠? 예, 안에서만 상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BC 나누기 2, 그 다음에 BC 나누기 2, 여기까지만 일정한 값 잡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런 거죠. 예, 이런 모양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죠? S, Y, N of F는 이런 모양이 되고, 요 높이가, 그죠? A sub C 제곱분의 N0, N sub 0 over, N sub C square 이런 형태로 예,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가 요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discriminate output 잡음입니다. 네, discriminate를 통과한 잡음 그걸 y제라고 했고 y제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우리가 이제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계산했으니까요. h of f의 절대값 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거 계산을 했고요. 네. 자, 요 discriminate는요,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미분기 역할을 했죠. 그죠? 미분기. 예, 미분기는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이 앵글을, 그죠? 예, 들어오는 YN을 미분해서 2파이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나온 출력이 Y0거든요. 예, 근데
H1은요, H1은 이제 미분기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요, 요걸 이제 미분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H of F라고 한다면 H of F는 J2 파이 F거든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전체 2파이분의 1까지 포함을 하면요. 예,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 제가 H1이라고 했는데 H1은 2파이분의 1을 포함한 겁니다. 2파이분의 1에 하고 요 미분기, 여기 미분기거든요. 미분기의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거든요. 2파이 캔슬하고 나오면 JF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캔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요 H1 of F를 자, 전체를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예. 그래서 H1 of F는요. H1 of F는 2파이분의 1에 J2파이 F가 되고 얘가 캔슬 되면 JF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결국 F제곱이 되겠죠. 그죠? H1F의 절대값 제곱은 F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F제곱에다가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YN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있죠. 결국은 뭐냐? 여기 F제곱이 더해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F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이 결과에 F제곱이 곱해지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F제곱이 더해졌다. 네,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잡음은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트에 나오는 잡음은 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 주파수 쪽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가 B sub C over 2고 여기는 B sub C over 2면은요. 예, 이런 2차 함수의 형태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예. B sub C over 2보다 크거나 더 작으면은 마이너스 BC over 2보다 작으면은요. 0이고요.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2차 함수 포물선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밀도가요. 컨스턴트가 아니고 F가 크지면 스펙트럴 덴시티가 잡음의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높은 프리퀀시로 갈수록 잡음의 밀도가 높아진다.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 이 결과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그죠? 이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갖는 잡음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거에 따른 그죠? 이 로페스 필터를 통과한 잡음은 어떠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갖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로페스 필터의 파워 스펙트 이제 저기 뭐죠?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이렇게 생겼죠. 예, 밴드위스가 W니까 마이너스 W까지 높이가 1인 그죠? 예, 이런 필터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필터를 통과하면은 결국은 제가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예, 이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는 겁니다. 예, 통과하고 신호 정보는 이겁니다. 그죠? 예, 신호 정보는 디스크리미네이트 통과하면 이런 신호 성분이 나오고 잡음 성분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게 Y0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나오는 N0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는요. 이거를 우리가 H2라고 한다면요. 얘를 H2라고 한다면 H2 of F라고 한다면 자, SN0 of F는 H2F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들어가는 인풋 Y0 of F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 하나 말하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1이 곱해지니까 그대로 나오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대역폭이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B sub C가 W보다도 훨씬 큽니다. W는
메시지 밴드위스고요. B 서브 C는 FMC도 밴드위스인데 우리가 와이드 밴드 FM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와이드 밴드 FM을 쓰기 때문에 베타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와이드 밴드 FM을 쓰면요. 예, 그래서 B 서브 C가 아주 크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대역폭을 차지하는 잡음이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뭐냐 잡음이 일부가 잘려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역폭이 뭐냐면 이제 W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잡음의 파우스펠 덴시티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W로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W까지만 통과하는 이런 잡음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 바깥에까지 이렇게 있었죠 잡음이 그죠? 예, 원래는 잡음이 원래 잡음은 이렇게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잡음이 이제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BC 오브 2 여기 BC 오브 2 이렇게 잡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이렇게 잘려서 요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갖는 잡음이 여기서 나왔다는 여기 N0가 바로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뭘 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N0의 파워를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파워스플 덴시티를 적분을 하면은 되겠죠. 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요 면적 계산 바로 적분을 합니다. 요 면적 계산하면 결국 이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호 이 case of f 곱하기 m of t라는 이 부분은 이제 메시지 파트 이제 내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w 대역폭을 갖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통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case of f 곱하기 m of t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타가 있네요. 예, 오타가 여기서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제곱이 됩니다. 예,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 케이스 오브 f 곱하기 m of t 요거의 파워는요. 케이스 오브 f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m 제곱한 다음에 적분하고 그죠? 예, t로 나눠주고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p sub m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 sub m은 limit t goes to infinity 1 over t 적분 m 제곱 t dt 그죠?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 그죠? 이게 우리가 MOT라는 메시지 시그널의 에버리지 파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P-N0, 요 N0 T의 파워죠. 그죠? 방금 여기서 계산한 거죠. 이걸 분모에 넣어주면은요. 예, 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두 텀으로 나눴어요. 이런 텀과 이런 텀으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눈 게 뭐냐? 이게 바로 베이스밴드의 SNR이잖아요. 그죠? 베이스밴드 SNR이고 뭔가가 여기 상수가 곱해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웃풋 SNR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맨 최종단에 SNR이 중요하거든요. 이 SNR은 결국 두 개의 곱으로 주어지는데요. 베이스밴드의 SNR과 어떤 상수가 곱해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이 상수는 결국 뭐에서 결정되냐면 상수는 case of f 그죠? 이 case of f, 예, frequency sensitivity하고 그 다음에 a sub c의 제곱, a sub c는 FM 신호의 그죠? 앰플리튜드가 a sub c니까 그죠? 예,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파워죠, 그죠? 예. 그래서 FM 신호의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웃풋 SNR이 커지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a sub c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case of f가 크면 클수록 또 아웃풋 SNR이 커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런 우리 관계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죠? FM의 성능을 결정하는 수식이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수식. 그죠? 바로 이 수식입니다. 예, 이 수식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케이스 오브 F의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케이스 오브 F는 정의가 이제 우리가 모듈레이션 FM 모듈레이션 인덱스 베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 밴드위스 분의 그죠? 예, 메시지의 최대 앰플리튜드 최대값에다가 케이스 오브 F 곱한 거 그죠? 요 비율 그죠? 이게 우리가 베타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FM에 그죠? 예, 그래서 베타 서브 F가 FM 신호의 모듈레이션 인덱스고요. 정의는 이렇게 됐죠. 예, 정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베타는 상대적으로 W에 비해 가지고 그죠?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이제 밴드위스가 넓어지는데 그죠? 앰플리튜드 커지면 밴드위스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죠? 그거의 센시티비티 결정 케이스 오브 F고요. 그 비율 그죠? W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대폭이 더 늘어나느냐가 뭐에서 결정은 베타에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 오브 F하고 그다음에 요 관계를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PR은요. PR은 뭐죠? FM 신호의 수신 이제 에버리지 파워입니다. 수신 파워입니다. 2분의 1 AC 제곱이 되겠죠. 보낼 때 A 서브 C라는 앰플리튜드가 있는 FM 신호 받으면은요.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U of T는요. U of T는 A sub C 코사인 2 파이 FCT 플러스 파이 이게 FM 신호거든요. 그죠? 이 FM 신호의 average 파워를 PR이라고는 한다면 2분의 1 AC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수식을요. 다시 요 두 개 수식 자 요 수식과 요 수식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그래서 보게 되면요. 자, 요 형태. 자, 요 형태는 뭐냐면 똑같은 수식을 다시 뭘로 표현했냐면 PR과 그죠? FMC의 수신 파워입니다. 에버리지 수신 파워와 베타와 그죠? 요거는 베이스 밴드 SNR이고요. 이런 관계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메시지의 최대값, 그죠? 그래서 최대값.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베이스밴드 SNR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수신 파워 나누기 N0, N-0 W. 이게 베이스밴드 신호잖아요. 그죠? 우리가 베이스밴드 SNR은 베이스밴드의 SNR, 신호가 아니라 SNR이죠. SNR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PR 나누기 N0W를 우리가 베이스밴드 SNR로 하고 나머지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PM은 뭐죠? 메시지의 에버리지 파워인데, 메시지 에버리지 파워를 평균, 그죠? 그냥 최대값이죠. 최대값의 제곱이니까 최대파워로, 그죠? 평균을 최대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평균을 최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균,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파워를 피크 파워, 최대 파워죠. 최대 파워로 나눠준 이 비율. 그죠? 이걸 에버리지 투 피크 파워 레이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파워를 뭘로 노멀라이즈 했다? 최대 파워로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노멀라이즈 n자를 따서 p sub mn이라고 한 겁니다. 노멀라이즈 p sub mn이라고 이제 요거 노멀라이즈 한 거 p sub mn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PM과 요 그죠? 요 제곱한 거. 요거를 우리가 PMN이라고 한다면 요 수식은 이렇게 간단해지겠죠. 그죠? 3배, 3배. 자, 다시 보시게 되면 3배의 베타 F 제곱에다가 요거 P sub MN이 되고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SNR.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아웃풋 SNR 수식을 쭉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요. 아주 간결한 식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뭐의 식으로 표현했냐면, 자, 베타의 식, 그죠? 베타와, 그죠? 그 다음에 normalized message power, 그러니까 이걸 average to peak power ratio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메시지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 변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평균이 존재할 거거든요. 이렇게 평균이 존재. 이거랑 여기 최대 평균의 파워, 요거 제곱한 게 평균의 파워가 되고 요거 제곱한 게 저기 피크 파워가 될 거예요. 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이 PMN인데요. 그 비율에 비례해서 이 비율이 크면은 그죠? SNL이 좋은 겁니다. 그죠? 아웃풋 SNL이 좋은 거죠. PMN이 크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MN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피크가 크면은요, 피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이제 요게 높이가 아주 커지면 피크가 커지니까는 피크가 커지면 PMN이 작아지겠죠, 그죠? PMN이 작아지면은 SN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대비해가지고 많이 안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벗어나면은 이 average to peak power ratio가 작아지니까, 그죠? 예, 예. 평균 주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피크 에버리지 파워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1보다 나도 작은 값이 되니까는 SN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average to peak power rati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능 결정하는데 여기 성능이라는 건 output SNR을 보는 거거든요. 예, output SN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베타 값입니다. 그죠? 예, 근데 베타를 크게 하면 베타 제곱에 비례해서 output SNR이 좋아지니까 베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베타는 조금만 키우면 제곱이 돼버리니까 그죠? 예, 베타를 2배로 키우면은 4배가 되는 거니까 또 3배로 키우면은 9배가 되는 거니까 아웃풋 SNL이 그죠? 예,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SNL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 SNL은 결국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실제로 수신 PR 그죠? 예, PR 수신 파워입니다. 그죠? 예, FM 신호가 그죠? 어떤 파워로 수신됐느냐에 의해서 P 아래에서 P섭 아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베이스밴드 SNL이 커지면 이 SNL 값이 커지면 다시 PR이 커지면은 수신 파워가 크면은 당연히 그죠? 예, 아웃풋 SNL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우리가 본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듈레이션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어떤 성능을 이제 얻기 위해서 SNL 아웃풋 SNL이 이제 이제 어떤 값이 되도록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플레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PR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베타 값을 키우면 돼요. 쉽게 말하면. 베타 값을 키우면 내가 원하는 SNR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베타 값 조금만 키워주면 제곱해서 커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크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타를 내 마음대로 막 키울 수 있느냐.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베타를 막 키웠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베타를 키우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아웃풋 SN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죠? 예, 베타를 어, 계속 키울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타를 내가 마음대로 끝까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베타를 키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B 서브 C를 키워야 됩니다. B 서브 C는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W거든요. W는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베타 값을 키우면 B 서브 C가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FM 채널의 대역폭을 키워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B 서브 C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B 서비스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FM 채널에서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채널 대역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약 때문에 베타를 마음대로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얘기를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수식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모듈레이션 인덱스 베타 F인데요. 이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이제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베타의 제곱에 비례해서 좋아지는데요. 자,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좋아지는데 이게 베타가 너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타가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자본 중에서요, 여기 y sub n of t라는 자본이죠, 그죠? 이 n of t, 예, 요 n of t, 요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자범이, 그죠? 자범을 우리가 실제로 요 자범은 요 n of t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로 discriminate에서 어떤 형태의 자범이 발생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거꾸로 이제 이 y sub n of t가 어떤 모양의 자범인지를 거꾸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n of t와 y sub n of t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자범이지만은 이 y sub n of t는 실제로 디스크리미네이트에서 자범이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쨌든 그 이 y sub n of t가 마지막 아웃풋에 자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파워, 그죠? y sub n of t 평균 파워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y sub n of t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average 파워는 얘는 이렇게 생겼죠. 상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수. 예,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BC over 2, 여기가
BC over 2고요. 높이가 요 높이가 N0 over AC 제곱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면적이 average 파워가 되겠죠. 예, 그 면적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예, 요 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에서 예, 요 높이가 N0 나오는 게 AC 제곱이다. 그 다음에 요 밑변이 B sub C죠. 그래서 곱한 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B sub C는 앞에서 말씀드린 칼슨스 룰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average power는 뭐의 함수인가 봤더니요. 예, 당연히 이제 W 함수, W는 고정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도, FMC의 앰플리튜드 A sub C로 정해졌다고 하면, 잡음의 밀도, N0도 정해져, N0 다 정해졌다고 하면 유일하게 이제 뭐냐,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 이 B sub F가 뭐 영향을 미치냐면은 바로 여기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트 들어가는 인풋에 잡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냐 베타를 크게 하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베타를 크게 할수록 아웃풋 SN이 좋아지는데 베타를 크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잡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Y sub n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버리지 파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커지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트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노이즈 파워가 커진다는 게 뭐가 문제냐. 예.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이 수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페이즈 다이그램 그렸잖아요. 그죠? 페이즈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무슨 가정을 했냐면 이런 가정을 했죠. 예. FMC나 앰플리튜드가 잡음의 크기보다도 그죠? 비서브 n이죠. 잡음의 크기보다도 거의 항상 크다, 아주 크다라는 가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잡음의 파워보다 이 시그널 파워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타가 커지면은 잡음의 파워가 커집니다. 잡음의 파워가 커서 이 지금 가정이 더 이상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예.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잡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죠?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아까 이 가정을 하에서 우리가 이 수식이 나왔는데 이 수식이 지금 우리 이 수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베타를 키울 수가 없다.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는 없다. 키우면 좋겠는데 이 수식을 들여다볼 땐 키우면 좋은데 이 수식이 유효하려면은요. 베타가 너무 크면 안 돼. 베타가 너무 크면 이 수식 틀렸어요. 그죠? 왜냐면 이 수식은 이 잡음의 파워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베타 크면 그죠? 이 가정이 다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베타를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도대체 베타를 얼마로 어떤 값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예, 여기 뭐 이제 예시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 여기는 이 예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MOPT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MOPT가 이렇게 우리가 싱글톤이죠, 그죠? 한개 프리퀀시 FM이라는 프리퀀시 성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P sub Mn은 우리가 실제로 PM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요, 예,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 최대값이 AM이니까 AM 여기가 이게 AM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하고 캔슬 되니까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P 서면은 뭐냐면 average to peak power ratio라고 했는데 그 값이 이제 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앵글 파이죠, 그죠? 앵글 파인데 FMC 내 앵글 파인데요. 이거는 우리 계산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고 델타 F의 함수가 나오고요.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죠. 데비에이션 레이쇼라고 우리가 앞에 정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데비에이션 레이쇼 델타 F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FMC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싱글톤인 경우에는요. 예, 이건 우리 앞에 했던 거고 아웃풋 SNR 이제 계산하라고 그러면 아웃풋 SNR은 이제 앞에 이거 수식이죠, 그죠? 예, 수식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 PM에다가 요 부분이 바로 peak to average power ratio거든요. 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밴드 SNR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PR이 2분의 1 AC 제곱이죠, 그죠? 예, 그래서 PR 대신에 2분의 1 AC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 SNR이 주어집니다. 아웃풋 SNR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db다, 40db다. 내가 원하는 아웃풋 SNR이 이제 정해지면, 그죠? 네, 이 값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값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베타 값하고 그다음 A sub C입니다. 예. A sub C 값에서 PR이 정해지면 PR이 P sub R 2분의 1 AC 제곱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P sub R이 이제 A sub C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A sub C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리티 인덱스를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PR은 내가 이제 내가 필요한 파워인데요. 최소한 필요한 파워를 내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베타가 주어지면은 이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파워 PR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또는 뭐 PR이 주어졌을 때 내가 베타를 조정해서 내가 이걸 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다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고려할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베타를 무지막지하게 크게는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제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설계 문제를 보기 전에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타 값을 줬어요. 베타 값을 주고 W도 주고 N제를 주고 다 줬어요. 다 주고 나서요. 그 다음 뭘 주냐면 파워 오브 노멀라이즈 메시지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 어, 자, normalize mass 시그널의 파워는 이게 바로 아까 P sub mn을 얘기하는 거예요. P sub mn. 예, P sub mn이 0.1로 줄어졌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SNR이 60dB다. 예, 최종적으로 디마듈레이션 끝나거나 최종적으로 60dB다. SNR 아웃풋이 60dB가 되려면은 내가 얼마의 파워로 받아야 되느냐, PR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PR이 얼마가 되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직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베타 값 줬죠, PMN은 줬죠, N0 줬죠, W 줬죠, 다 줬죠. 다 넣어주게 되면 PR이 2 곱하기 10-5승 다시 20 마이크로 세컨이 되면, 그죠? 예. 다시 말해서 2분의 1 AC 제곱이 2 곱하기 10-5승. 그죠? 예. 그 보내는 FM 신호에 FMC는 A sub 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잖아, 그죠? 예, 앵글이죠. 예, 이게 이제 FM 신호인데,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UOT라고 한다면, 바로 요 A sub C 값을, 그죠? 예, 그러니까 A sub C 제곱은 이제 4 곱하기 10-5승이고요. 그러면 A sub C는, 그죠? 2 곱하기, 그러니까 10의 5승분의 루트 그죠? 예, 이렇게 되겠죠. A sub C 값은. 그래서 A sub C 값을 이 값으로 놔야, 맞나요? 자, 예, A sub C 값을 이 값으로 놔야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요. 예, 값을 만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40dB를 만족할 수 있다. 는 거죠. 예. 자, 여기는 뭐, 사실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다 주고, 그죠?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베타 값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내가 베타 값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을 얼마나 쓸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앞에 이 수식이 뭐였냐면요, FM 디마듈레이터, 예, 뭐 디스크리미네이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풋 시그널을 우리가 페이저 다이그램 그려내면서, 자, 페이저 다이그램 통해 가지고 이런 수식 우리가 이제 유도해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하이 SNL일 때, SN이 클 때는 우리가 이 값이 이거보다도 커서 얘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갔었거든요. 예, 근데 하이 SNL 아니고 로우 SNL인 경우에는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우 SNL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 부분이 얘를, 그죠? 이 부분이 더 커서
B sub n이 A sub c보다 커서 아까처럼 그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이 이제 단순히 되질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B sub n of t가 A sub c보다도 이제 훨씬 더 큰 상황일 때는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파이가 메시지 시간은 여기 있는데 이 잡음하고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잡음이 더 다미넌트해집니다. 그래서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이 서로 이제 막 이제 믹스가 됩니다.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서로 영향을 이제 직접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호가 더 이상 이제 잡음하고 이제 섞여버려서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FM 신호에서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작을 때 잡음의 영향이 커서 제로 크로싱을 정확히 쫓아갈 수가 없다. 예, 잡음 때문에 제로 크로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죠? 내 신호의 제로 크로싱을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 이제 SN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FM 디마듈레이트 입력단에서 그죠? 예, 인풋 시그널 그죠? 예, 입력될 때 신호와 잡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SNR이 작을 때 이제 문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결국 SNR이 이제 입력단에서 SNR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충분히 커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SNL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요 얘기를요, 우리가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수식에 의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봤죠? 예, 우리가 유도했던 아웃풋, 그죠? 예, 아웃풋 SNL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베타와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SNR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걸 DB 스케일로 바꾸면요, DB 스케일로 록을 취해주면요, 예, 요거 DB 스케일로 바꾼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DB 스케일로 하면은 로그 10을 취한다면 10을 곱해주면 DB 스케일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지금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요 SNR하고요. 베이스밴드 SNR. 요 베이스밴드 SNR과 아웃풋 SNR 간의 관계를 자, 요 베이스밴드 SNR 누구에서 결정되냐면은 요게 PR 나누기 N0 곱하기 W잖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P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수신 파워. 그죠? received 파워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떤 지금 현재 내가 received 파워가 있으면 그 received 파워에서 결정되어 있는 베이스밴드 SNR 하고요. 얘하고 관계는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입니다. 더하기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가로축이 이제 요게 가로축이 이제 x라고 놓으면 돼. x. 요걸 y라고 놓으면 돼요. y는 그죠? y는 x 더하기 어떤 상수. 이거 상수죠. 그죠? 제가 컨스턴트 c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x축이고요. 이게 y축이라고 놓으면 기울기가 1이죠. 그죠? 기울기가 1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y절편이에요. 인터셉트. 여기 인터셉트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1이에요. 기울기는 1. 그죠? 슬롭은 1입니다. 그러면 y절편이 여기 있는 거예요. y절편이. 예. 근데 y절편이 지금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예. 베타가 0일 때는 이제 이런 기울기가 이런데 y = x 그래프가 되고요. 이제 베타 값에 의해서 그죠? 왜냐면 이 c 값은 요 값은 베타 값에 달라지죠. 베타 값에서 예, 베타 값에 의해 가지고 이 값이 달라지니까 이 베타 값을 보면요, 우리가 예, 자, 요 베타 값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C 요 절편 y 절편 y 인터셉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타가 3일 때는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요.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여기고 베타가 5인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고 다 기울기가 1입니다. 그죠? 다만 y 인터셉트만 달라지는 거예요. 베타 값에 따라서. 베타 커지면 이제 이 C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터셉트가 커지는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제가 방금 이제 그린 노란색으로 그린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예, 제가 지금 점선으로 된 이제 요런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직선이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베타가 3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예, 가로축이 뭐냐면 이 x에 해당하는 부분이 베이스밴드 SNR 값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값이 있는데 베타가 이 값보다도 작을 때는 아웃풋 SNR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베타 값보다도 이제 요 베타 값이나 요 경계 값이죠. 요 뚝 떨어지는 지점 있죠. 그죠? 뚝 떨어지는 지점보다도 커야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베타가 5인 경우는 어디서 떨어지냐면 여기서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값보다도 작으면 베이스밴드 SNL이 이거보다 작으면요. 이게 뚝 떨어지니까 아웃풋 SNL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 SNL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SNL이 나오려면은요. 어떤 인계값이 존재해가지고요. 예, 트레시홀드. 예, 인계값이 존재해가지고 그 인계값보다도 여기 제가 이제 이 인계값 예, 요걸 제가 SNR 베이스밴드 SNR TH 트레시홀드 인계값. 그래서 아웃풋 SNR 아니 저 베이스밴드 SNR은요 항상 인계값보다도 커야 돼요. 커야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웃풋 SNR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경우에는 이게 뚝 떨어져서 여기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인계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리시브드 시그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이 인계값보다도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인계값은 누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계값은 얼마냐.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베타 값이 크면은 디마듈레이트 들어가는 그죠? FM 디마듈레이트 들어가는 잡음의 파워가 밴드위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베타가 커지면은 우리가 대역폭이 커지잖아요. 그죠? 대역폭이 커지면은 들어가는 이 FM 디마듈레이트 인풋으로 들어가는 파워가 잡음의 파워가 커지거든요. 예. 그 잡음의 파워가 커져가지고 아웃풋 SNL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관계가 나오려면 이 관계식이 나오려면 뭐예요? SNL이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SNL이 크지가 않은 경우에는 SNL이 크지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로 SNL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게 성립하려면 SNL이 충분히 커서 이 인계값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 x 플러스 c라는 거는 여기서만 성립된다. 인계값이 넘었을 때만 이게 이 리니어 선형 그죠? y x 플러스 c라는 방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계값을 우리가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예, 이런 값이 20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그래서 이 베타 스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베타 값, 그죠? 예, 이 베타 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베타 값을 잘 설정을 해야 이 베타 값을 잘 설정해야지만 베타 값을 얼마나 베타 값을 잘 설정하는 게 아니라 베타 값을 내가 어떤 값을 내가 쓰겠다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베타 값을 쓰려고 했을 때 어떤 내가 베타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베타 값을 정했는데 그 베타 값을 정하면 그거에 의해서 아웃풋 SNL이 정해지는데 이 베타 값을 정했을 때 그죠?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그죠?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 베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트레시홀드 인계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인계값이 여기 얘기하는 인계값. 그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커질수록 예, 이 인계값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베타가 3인 경우에는 3 더하기 1이 4니까 80 그죠? 예, 값이 8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80보다 커야만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예시를 볼 텐데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게 바로 트레시홀드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계값이라는 게 존재해서 인계값보다도 커야만 베이스밴드 SNR 값이 인계값보다도 커야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식이 성립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 우선 우리가 PMN 다시 말해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를 2분의 1로 이제 우리가 싱글톤이니까 싱글톤 같은 경우가 아까 뭐였죠? 메시지가 cosine 2파이 FMT 그죠? 예. A sub m 이걸 썼잖아요. 그죠? 이런 한 개의 톤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앞에서 봤고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래프 본 것처럼 자, 여기 제가 똑같은 그래프를 여기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베타 값을 바꿔가면서 베타가 357인데요. 예, 베타가 3일 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요게 y고요. 요게 x고요. 요게 y 절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를 5로 놓으면요. 예, 베타를 5로 놓으면요. 15.7이 여기 y 인터셉트 여기 이제 절편이 되는 거고요. 예, 요 베타가 5일 때 베타가 여기 5인 경우에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점이 15.7이고 베타가 3인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 11.3이 나오는 걸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다 요거죠. 요 값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요 값을 DB 스케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5.7이 나오고 베타가 5인 경우는요. 베타가 3인 경우 11.3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인계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인계값은 20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베타를 5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120이 나오고 이게 20.8dB입니다. 그래서 20.8dB 여기 있어요. 요 지점입니다. 여기 인계값이에요. 그래서 베타가 5인 경우는요. 베타가 5인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가 5인 경우는 이거 베타가 5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게 이게 인계값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타가 3인 경우는요. 베타가 3인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요. 이렇게 오다가 밑에서 여기서 뚝 떨어져요. 예. 그게 17.8dB입니다. 인계값이. 예. 인계값은 요 식에서 20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나의 지금 현재 베이스밴드 SNR이 베이스밴드 SNR 20dB다. 내가 이제 이게 이 값이 여기가 20dB 여기 있어요. 여기 17.8dB고 여기 20.8이니까 그 중간쯤 있겠죠. 20dB가 그죠?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20dB다 내가. 자, 20dB면요. 20dB입니다. 20dB를 쭉 하게 되면 20dB 가지고서 하면은 20dB가 베타가 여기 좀 지울게요. 네. 베타가 20dB일 때는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요 초록색 대기를 쭉 따라가면 요 점하고 만나죠. 그죠? 여기 만나죠. 여기 만나거든요. 예, 누구하고 만나냐면 여기 예, 베타가 3이잖아요. 그죠? 베타가 3인 그래프하고 만나요. 근데 더 이걸 올라가면요. 베타가 5인 그래프하고는 못 만나요. 베타가 5일 때는 어디서 끊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값은 트레시홀드를 만족을 20.8dB. 그죠? 예, 베타가 5일 경우는 트레시홀드가 인계값이 20.8dB인데 그죠? 더 작잖아요. 그죠? 인계값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하죠. 그죠? 예. 근데 베타가 3인 경우는요. 베타 3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인계값이 17.8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20dB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요 지점에서는 그죠? 예, 만족을 하겠죠. 예, 만족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안 끊긴다는 얘기. 트레시홀드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보다도 이 트레시홀드 17.8dB보다도 20dB가 더 크니까 그죠? 예, 문제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베타를 3은 써도 되는데 3을 쓰게 되면은 아웃풋 SN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아웃풋 SN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베타를 5로 쓰게 되면요. 베타를 5로 쓰게 되면 여기 베타가 여기 20dB일 때 여기까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버렸기 때문에 여기 일로 갈 수가 없죠. 예,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웃풋 SN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점점 그려놓은 게 뭐냐면 예,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다. 예, 여기서 벌써 이미 그래프가 여기서 꺾여버렸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인계값보다도 그죠? 예, 인계값이 여기 있으니까 인계값보다 내가 더 작은 값을 쓰는 거야. 인계값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작게 쓰게 되면은 아웃풋 에서에 나올 수가 없다. 이 수식이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시홀드 이펙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베타 값이 결국은 베타 값을 잘 정해야 되겠다. 예. 내가 이제 아웃풋 SN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베타를 높입니다. 베타를 크게 하면 아웃풋 SN이 커지니까 그죠? 예. 그 생각만 하고서 베타를 막 올리는데 베타를 막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잡음이 이제 디스크리미트 들어간 인풋 잡음이 막 커져가지고 다 망가져버린다. SNL이 낮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SN이 낮아진다는 게 결국 이런 트레시홀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트레시홀드가 어디에 생기는지를 잘 보고서 예, 베타 값을 무지막지 키우면 안 된다. 적당한 베타 값을 써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적당한 베타 값, 인계값보다 크게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인계값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인계값보다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워를 조절해야 돼요. PR을. 그죠? 베이스밴드 SNR 값도 내가 이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베타도 정해야 되고 PR도 정해야 되거든요. 예. 두 개를 동시에 정해야 되는데 나는 PR 파워는 가능하면 적게 쓰고 싶잖아요. 그죠? PR 미니멈을 쓰고 싶은 거. PR P sub R 미니멈. 가능한 적은 파워를 쓰면서 뭘 만족해야 돼? 트레시홀드를 만족을 해야 돼요. 트레시홀드 만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SR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설계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FM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는데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냐면은 어떤 뭐 대역폭이 주어져 있을 거고 쓸 수 있는 채널의 대역폭이 주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파워를 내가 이제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파워를 높이면 좋지만 내가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파워를 이제 쓰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정해야 되냐면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해야 돼요. 모듈레이션 인덱스와 내가 얼마만큼의 파워를 쓸 거냐. 근데 목표는 뭐냐면 타겟, 목표로 하는 성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웃풋 SNR이 이제 이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타겟이 있어요. 이 타겟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파워를 써야 되고요, 그죠? 최소한의 파워를 써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이제 필요하니까요. 모듈레이션 인덱스 값을 얼마로 할 거냐인데 모듈레이션 인덱스 값을 크게 할수록 좋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아웃풋 SNR은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제곱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크게 할수록 내가 이 값을 잘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무지막지하게 이제 키울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미니멈 파워를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파워를 이제 결정하고 그때 내가 모듈 인덱스를 얼마나 할 건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자 우선 항상 문제는 뭔가 주어진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목표로 하는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나의 그죠? 타겟으로 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아웃풋 SNR 값은 주어질 거고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필요한 게 이제 미니멈 이제 리시브드 파워 아까 얘기하는 이 미니멈 이제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의 파워를 받아야 되느냐. 네. 근데 이제 타겟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예. 뭐 타겟이 없으면은 내가 파워를 수신 파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뭐 작은 값을 그냥 가능한 내가 그죠 수신 파워를 작게 만들고 싶겠죠, 그죠? 예. 무조건 작게 만들면 되죠. 그렇지만 타겟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를 무작정 작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아웃풋 SNR은 이제 요 관계식이 있었고 요거는 뭐냐면 PR 나누기 N제로 이 PR이 바로 내가 필요한 이 파워거든요. 네, 이 파워입니다. 그죠? 이 파워를 얼마로 할 거냐인데 이 파워를 최소한 미니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얘는 얘와 같다. 이 방정식에서 PR 값을 구합니다. PR. 예, 그게 PR 값이 바로 이겁니다. 풀면은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어진 거는 이제 이게 주어져 있고요. N0도 주어지고 W 주어지고 다 주어졌어요. 뭐만 빼놓고 결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모듈레이션 인덱스거든요. 베타 F거든요. 베타 F 값을 조절을 해갖고 이걸 최소화로 미니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파워를.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베타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PR이 줄어들면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베타를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죠. 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베타를 무한대로 주면은 대역폭이 이제 무한대가 될 거고요. 또 베타를 크게 하게 되면은 베타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베타를 크게 하게 되면은 SNR이 작아져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트 인풋으로 들어가는 SNR이 작아져서 이 식이 성립이 아예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베타를 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단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제약 조건이 하나는 이제 아까 SNR이 인계값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SNR이 인계값보다 커야 된다. SNR이 인계값보다 커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베타가 너무 커버리면 인계값을 만들고 이제 이 인계값이 커지니까 내가 만족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내가 인계값보다도 그죠? 이 인계값이 너무 크지 않도록 베타 값을 제약을 둬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채널 대역폭이 BC면은요. B sub C가 내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이면 베타 F는 이 값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야 되겠죠. 두 가지 제약 조건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베타가 얘에서도 결정되고 얘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큰 베타를 쓰고요. 또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베타 이 값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베타 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푸는데 제약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선
이 방식, 이 부등식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얘를 베타 값이, 그죠? 예. 이 베타 값을 썼을 때 대역폭이 이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은 베타 값은 요 값을 베타 스타라고 할게요. 베타 스타 값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 대역폭이 비서버스보다 커져 버리니까.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대역폭 비서버스니까. 죠 베타 알프는 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파워 컨스트레인트인데 이거죠. 예, 아웃풋 SNL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수식에서 이제 여기 SNLB인데요. 베이스밴드인데 요 값이 뭐죠? 인계값보다 커야 되죠. 인계값보다 커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인계값은 그 다시 베이스밴드의 SNL은 그 다시 요 값보다도 항상 커야 됩니다. 그죠? 예. 인계값보다 커야 되죠. 예.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요 값은 20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하고 이거 곱하면 요 수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어떤 부등식이 나오냐면은 타겟 SNR은 요거보다도 그죠? 요거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부등식이 하나 나왔죠? 예. 아웃풋 SNR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우변에 있는 값이 이거보다도 작거나 같으려면 베타는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은 또 다른 베타의 조건이 나온다는 거. 이 값을 베타 제가 더블 스타라고 했어요. 베타 투스타. 네, 베타 투스타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베타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도 만족하고요.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개 다 만족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파워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쓰는 베타 값은 뭘 쓰면 되냐면 이 두 개, 베타와 베타 스타와 베타 더블 스타, 투 스타 두 개 중에 미니멈 작은 값을 베타로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파워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채널의 대역폭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요, 이 부등식이 없다면은 그죠? 예, 그냥 이 값이 더블 스타가 이 베타 더블 스타가 그죠? 예,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베타 값입니다. 그죠? 예,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채널 대역폭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베타를 찾아야 되고 그 베타는 결국 여기서 구한 베타와 여기서 구한 베타 두 개의 미니멈 작은 거죠. 예, 그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베타 값을 쓰게 되면 파워가 최소가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레이저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 어, 타겟이 나오는 타겟 SNR 맨 처음 타겟 SNR을 찾아야 돼요. 40dB 타겟 SNR. 그래서 리시브의 아웃풋 단에서 SNR이 40dB가 되게 됩니다. SNR 아웃풋이 40dB면 10의 4승입니다. 그죠? 네. 10의 4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하라냐면 미니멈 파워로 계산해라. 예, 미니멈 파워로 계산해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 미니멈 리시브드 파워와 트랜스밋 파워로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 감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이 얼마가 되는지 40dB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만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신에서 필요한 파워를 PR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만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만을 곱해주면 그죠? 예, 보내는 쪽에서 PT는 만 배가 줄어들 거예요. 어테뉴에이션이 만 배가 될 거기 때문에 만 배를 높게 쏴주면 그죠? 만분의 1이 곱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PR 값으로 도달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PR만 계산하면 거기다 만을 곱하면 PT 여기서 구하는 트랜스밋 파워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준 것들은 자 W 줬고요. 그 다음 채널 대역폭 줬어요. B 서비스입니다. B 서비스 그죠? B 서비스 줬습니다. B 서비스가 12,000 12,000인가? 12만 120kHz 12만 Hz죠. 예, 줬고요. 그 다음에 average peak to power ratio 아까 P sub MH 이건 2분의 1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값 다 줬고요. 엔젤도 줬어요. 다 줬어요. 웬만한 값 다 줬고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자 아까 우리 이제 PR 미니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 미니멈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계산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베타 값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베타는 미니멈 베타 스타와 베타 더블 스타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베타 스타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밴드위스 제약이 있어, 그죠? 예. 대역폭 쓸 수 있는 대역폭을 그죠?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넘지 않는 가장 작은 베타 값은 5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베타 스타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 값을 그죠? 예, 이 값이 이걸 넘지 않는 베타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베타가 6.6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베타 더블 스타는 베타가 6.6보다 작으면 예, 작아야 되고 작으면 이제 베타를 6.6보다도 작게 놔야 이제 아웃풋 SNR이 10의 4승이 되고요. 그래서 베타 더블 스타는 6.6.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가 뭐죠? 5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베타를 5로 쓰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둘 중에 작은 거를 5로 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수식이죠. 예, 이게 줘주고 40dB 만이고요. 만이고 다 나머지까지 다 줬어요. 다 줬으니까 베타 5를 집어넣으면 0.0266 이게 미니멈 파워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파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PR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P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이제 요 값에다 뭘 곱해야 되냐면 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만을 곱해줘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요 값이 나오고요. 네, DB 스케일 계산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만일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빗 서브 C는 얼마냐 12만으로 주어졌거든요. 이걸 넘지 못합니다. 헤르츠를. 그죠? 12만 헤르츠 넘지 못하는데 이 제약 조건이 없으면 예, 이 제약 조건이 없으면 이제 베타 스타라는 제약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없어지면 이제 베타 더블 스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6.6이죠. 그죠? 6.6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는 못 쓴 이유가 6.6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6.6을 못 쓴 이유가 뭐냐면은 5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채널 대역폭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베타는 5를 넘어가면 안 되었거든요. 그 6.6을 못 썼어요. 6.6을 써도 되는 거예요. 못 쓴 이유는 밴드위스 제약 때문에 못 쓴 거거든요. 근데 밴드위스 제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베타 6.6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여기 가정입니다. 예. 문제 끝났어요. 끝났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밴드위스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요. 예, 제약 없이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베타가 이제 베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커졌기 때문에 필요한 파워는 더 줄겠죠. 그죠? 예, 얼마나 좀 0.0153. 아까 0.0266인데 그죠? 예. 이제 0.0153을 줄고요. 예, PR입니다. PT는 여기다가 이제 만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154W거든요. 아까 베타가 우리가 5를 썼을 때는 266. 베타가 커지면 파워를 더 적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베타가 이제 다 아웃풋 SNR을 커버해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파워를 더 낮게 써도 된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대역폭하고 파워하고, 그죠? 예, 트레이드 오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또 뭐냐면 이제 베타를 크게 했기 때문에 대역폭도 커지겠죠, 그죠? 예, 베타를 크게 대역폭도 크고. 그러니까 대역폭을 크게 하면은 그죠? 대역폭을 크게 하면 그만큼 파워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무지막지하게 베타를 크게 할 수는 없다. 예, 베타를 또 너무 크게 대역폭이 크다고 해서 대역폭이 제한이 없어서 대역폭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대역폭이 크다고 해서 베타를 그죠? 7, 8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 그 베이스 그 트레시홀드 인계값을 우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죠? 예, 인계값을 만족을 못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계값보다도 어, 그 베이스밴드 SNL 인계값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예, 만족을 못 할 테니까 또 베타를 그 이상을 6.6보다 더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6.6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차례 대폭의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6.6 이상을 더 이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제약 조건들을 다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